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달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실업률이 2.6%로 집계됐습니다. 1976년 조지아 주 정부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14개 메트로 지역의 실업률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인 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애틀란타는 총 6만 1,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애틀란타에선 건강관리, 숙박업, 건설 분야 등이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업수당 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전년 대비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활동을 벌인 혐의로 올해 초부터 조사를 받아왔던 육군 주방위군 2명이 결국 쫓겨났다고 유력 일간지 AJC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두 군인 달톤 우드워드와 트랜스 이스트는 신이교주의 단체인 아사트르 폴크 어셈블리 멤버로 활동했다는데요. 이 단체는 혐오 단체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그동안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우드워드는 조지아주 방위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이스트는 엘라바마 주 방위군 소속으로 헤럴슨 카운티 교도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둘 다 강제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대변인은 이들의 정확한 전역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스트는 자신이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권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제에 전역한 군인은 정상적인 퇴역 군인에게 주는 GI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구촌 뉴스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NHK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0시 22분께 북한 미사일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약 2,000km라고 인터넷 속보를 냈는데요. 그리고는 곧바로 잘못해서 속보를 내보냈다며 훈련용으로 쓴 문장이며 사실이 아니었다.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IT 대학의 핵 비확산 전문가 비핀 나란 교수는 이런 특별한 시점에는 이와 같은 가짜 경보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등 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최근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클 때 오르는 금값도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어제 아침 온스당 1,510달러에 달해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은 17%가량 올랐는데요.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달러와 약세와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투자자들의 금 매수를 부추길 수 있다며 내년 금값은 온스당 1,6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98명을 태운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외곽에 추락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추락한 비행기는 알마티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현지 항공사 백에어 소속의 포코 100 항공기입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한 직후 하강하기 시작해 콘크리트 울타리를 뚫고 알마티 공항 외곽의 2층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여객기에 한국인 탑승자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해군이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27일부터 나흘간 합동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미국을 겨냥한 행동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세 나라가 함께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훈련이 미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1년 만에 주인을 바꿉니다.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7,868만 8,063주를 3,228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두 번에 나눠서 2조 1,772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요.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1.5%를 확보하고 미래에셋대우는 약 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4월까지 국내외의 기업 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이 문제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결국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취업 및 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한국어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곧바로 영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